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자, 지금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가요, 검찰이 목표를 정하고 꽤 맞추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골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찰 사적 추구랑 여부랑은 배임행위가 성립이 무관하다고 밝혔는데. 자, 신 의원님, 일단은 뭐 꽤 맞추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검찰 출석하는 모습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선 말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말 가운데 검찰이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 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추궁을 여러 가지로 당했다는 표현에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또 하나는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예. 자기 선대본부장, 그러니까 그 처음에 성남시장 될 때 선대본부장 출신 김일섭 씨의 로비를 받아서 백현동의 아파트 부지를 2단계만 올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갑자기 4단계로 상향시켜 주고, 예. 그러면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하라고 지시해놓고는 결국은 참여 안 시킴으로써 민간업체에 수백억 원대의 이익을 줬다. 예. 그래서 배임이라는 게 요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자, 왜 많은 진술을 통해서 왜 4단계로 올려줬느냐, 왜 최종 사인을 왜 했느냐, 그게 핵심이 될 테고, 왜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사업 주체에서 뺐느냐,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추궁당했겠죠. 그래서 추궁당하고 나서 하는 말인데, 글쎄요, 저는 뭐 이거는 뭐 꽤 맞춘다기보다 막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에 조사된 걸 토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시장 때 도대체 어떻게 평가했느냐, 예. 결정을 왜 그렇게 냈느냐고 아마 엄하게 추궁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서 세 번의 조사 때와는 달리요, 일부 질문에서는 직접 답변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부 직접 답변에 나섰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 어저께 출석해서 꽤 맞추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신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예정하지 않은 질문을 검찰이 했다는 거죠. 아, 예. 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지금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 20몇 페이지의 것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뭔가 훅 들어온 거죠. 훅 들어온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을 거고, 예. 그럼 부득이하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아마 짐작컨대는 지금 핵심 쟁점이 세 개잖아요.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예. 아니면은 핵심 쟁점은 거의 다 준비를 해갔을 텐데 거기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훅 들어왔을 가능성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예. 저는 핵심 쟁점 중에 부득이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검찰이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좀 대답을 해명을 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요, 검찰이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의혹과 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묶어서 했는 것보다 따로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하게 될 경우에 여론의 부담도 있는 거고 또한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다요. 그러면 예. 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제 중앙지검이고 예, 지금 남은 게 수원지검의 쌍방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백현동과 쌍방울을 묶어서 저 영장을 청구한다.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 흔히 하는 말로 지금 보면 9월달 이야기를 많이 해요. 9월 초 예. 시점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9월 초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언론이 취재하는 거 봐서는 네.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10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13시간 중에 10시간 조사 3시간 동안은 조서를 열람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무인 찍기 전에 예. 꼼꼼하게 자기 읽어보고 틀린 걸 다시 수정을 요구했다든지 예. 나름 기소에 대비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제 영장 이제 청구가 되면 제발로 출석을 해서 심사 받겠다 하면서도 회기 중이 아니라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고 그다음에 우리 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언제적 정도의 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십니까? 피해기 영장 청구는 지금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분리조사로 검찰이 방침을 정한 것이 지지난주거든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화영 재판, 이화영 공판이 소동으로 2차례 끝나면서 한 달 동안 난리가 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병합 소환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검찰이 지지난주에 판단을 했고요. 분리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분리 조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 건 말고 이제 수원지검이 이화영 공판이 22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22일 이후에 수원지검이 불러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는 분리 조사 이후에 병합 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병합 영장은 검찰이 무지무지 초스피드로 고속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8월 말에 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편의를 봐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 병합 영장이 올 경우에는 9월 초가 될 수밖에 없고 9월 초가 되면은 이제는 휴회를 하는 것이 국회법 내지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이 정황을 아는 이재명 대표가 예. 어저께 그 14분 연설 중에 집어넣은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나머지는 정치적 레토릭이고요. 예. 이 의미 있는 내용은 사실 불가능한 내용을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유의미한 내용이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제 지난 6월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가 되면 표결에 앞서서 가결해 달라 뭐 이런 입장을 뭔가 좀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만약 회기 중에 들어온다. 9월 회기 중에 들어오면 표결을 해야 되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제가 제발로 걸어가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이 체포 동의안에 영장 체포 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회기 중에 예. 비워놓을 테니까 그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그걸 뭐 따라갈 이재명 대표의 계산이나 시간표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겠죠. 실무적으로 아마 영장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본다면 예. 9월 영장 청구라서 결국은 표결을 거쳐야 될 거고 그러면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의 내홍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39대 138이었잖아요. 1차 영장 때. 네. 그 문제가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아픈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의 표결에 의해 예. 표결 결과에 따라서 판사 앞에 서는 이 모습은 피하고 싶은 건데 예.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신경희 의원님 그 부분에서는 답을 안 주셨는데 중앙지검 앞에서 지지자들 대거 몰려 있었잖아요. 마치 선거 유세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사실은 동원령을 이재명 대표가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풀샷 그림을 보게 되면은 거기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어요. 예. 한 뭐 100명에서 200명 그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생각했던 그림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거 유세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는데 좀 기대에 못 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이외에 다른 생각 없이 기대에 못 미쳤다 여기까지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조사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요, 지지자들 앞에서 마련된 이 단상 위에 올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3분간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요, 자신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시지프스에 비유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10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시지프스의 자신의 처지를 빗댄 이 대표의 발언, 양쪽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싸한 비유인데 그거 좀 어렵죠. 뭐 일반인들이 없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예. 바위를 굴렸다가 또 내려오고 영원한 나는 이제 검찰에 의해서 이게 당하고 있다. 정치 검찰에 조작 수사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뭐 어렵게 풀어 쓴 걸로 보여요. 예, 그 이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왜 저렇게까지 비유를 했을까요? 근사하게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니까요. 네. 그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별도의 해석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소명을 위해서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시는지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 자료 좀 어떤 것들 제출하시나요? 정례에서 부당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아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뭐 감정적으로 격해지신 자, 시청자 여러분, 영상으로 봐도 아마 보이실 건데요. 이 김남국 의원 눈시울이 붉고 또 콧구도 좀 상기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도 눈물을 보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눈물, 누구를 향해서 갖고 이 눈물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아마 동료 의원들 앞에 서니까 또 이렇게 선후배지간에 뭐 당신 이럴 수 있어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아마 좀 저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예. 감정적으로 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2차 회의, 두 번째 회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소위라는 게 징계소위니까 예. 7명이서 아마 판단할 텐데 그 내용 뭐 자료를 다 냈다니까 이번에는 김남국 의원이 네네. 아마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마 억울하다 이런 심사안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은요, 일부 잘못은 반성을 하지만 불법은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일로 제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심경도 토로했다고 좀 전해집니다. 김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내부자 정보 내지는 뭐 이해가 상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는 없어 보여요. 물론 강력한 의심은 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현재 이게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조사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아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잘못은 했다. 그러나 이게 이 정도로 내가 심하게 당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심정을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위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틀림없이 질타가 있었을 것이고 네. 반성을 촉구했을 것이고 그런데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 정도로 코인에 몰빵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지역구 의원을
하루라도 제대로 해봤다 그러면은 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공적인 책무감이 생겼을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김 의원이 너무나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지역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김 의원 해명에 대해서 이제 시원하게 이해한 의원도 미흡하다고 좀 생각을 한 의원도 있다고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이제 무기명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냈는데 이게 이제 그 권고안, 그 제명에 대한 권고안이 되냐 아니냐 OX 정도잖아요. 다른 징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어떻게 봐요? 그게 제가 볼때 이제 심사 소위원 7명이라 그래요. 의원들 네. 7명이니까 아마 무기명 표결할 거예요. 그러면 네. 4대3이든 5대2든 제가 보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자문위원회 의견대로 아마 소위에서는 제명, 예. 윤리특위 전체도 안 넘어가면 제명될 텐데 뭐 관건은 뭐 본회의죠, 본회의. 그렇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윤리특위에서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제명 징계가 내질 경우에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해야 이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과연 아까 뭐 지적은 좀 냉철하게 내려주셨습니다만 의원들 생각은 어떨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제명이라는 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사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동료 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아마 정파적으로 따지면은 예. 국힘당 의원들이나 다른 소속 의원들은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은 좀 깊은 고뇌에 빠질 거고요. 예. 이 선택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건 정말 투표를 해봐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 될 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